안녕하세요, 아시즈입니다. 어제 작년 하반기 이후 오랜만에 증시가 폭락했는데 기록 차원에서 정리도 해보고 이후 증시 대응에 대한 부분에 대해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이너스 3% 정도로 폭락했는데 오른 종목보다 빠진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일단 어제 증시 폭락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미중 무역 분쟁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렇다, 트럼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물론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아니었어도 약세일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2분기 약세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히 5월에 증시가 폭락했던 사례가 정말 많은데, 2010년서부터 2018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2분기 증시를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대선이 있었던 2017년 5월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약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2010년 이후 2분기 하락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엔 도대체 왜 그럴까? 오랜만의 상황이 아닌 일반적으로 2분기 주가가 빠지는 요인들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돈 나갈 일이 많습니다.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고 6월 달에는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 부분을 꽤 많이 내야 되는 시즌이죠. 올해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도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자산가들이야 돈 많은데 이분들이 세금 내려고 주식을 파는 게 얼마나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이나 자영업 크게 하는 분들 중에 상당히 큰 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죠. 세금이랑 무관한 일반 직장인의 경우도 5월은 돈 쓰는 달입니다.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선물해야 되고, 카네이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용돈이나 선물 들어가고, 아이가 있다면 여행을 가거나 역시 또 어린이날 선물을 또 챙겨줘야 합니다. 여행도 많죠. 5월 1일 노동절, 5월 5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그렇게 한 달에 이제 3일 정도의 휴가가 있다 보니까 묶어서 이제 여행을 간다든가 소비의 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월에 또 결혼의 달이어서 결혼도 좀 많이 합니다. 이때 또 목돈 많이 들어갑니다. 역설적으로 바쁠수록 돈 쓰기가 힘든데, 아무튼 이게 5월은 소비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좀 받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20대, 30대라면은 좀 그나마 좀 덜할 텐데 4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평달보다 비용 지출이 좀 커지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분기인데 6.25, 4.19, 5.18, 6.29, 한국인이라면 좀 익숙한 숫자들인데 한국 사회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2분기에 주로 일어났습니다. 혁명, 전쟁, 요즘은 상당히 덜한데 80년대, 90년대 서울에 살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4월, 5월, 6월 달 보면은 학생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생운동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요즘은 거의 그런 거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활동성이 굉장히 늘어나는 시즌입니다. 북한 도발도 이 시기에 또 집중되는 편이 있는데, 서해교전 같은 경우는 99년 6월 15일, 제2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2009년 5월 달에는 핵실험이 있었고 2012년 4월 13일은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천안함 같은 경우도 2분기는 아니지만 거의 3월 거의 마지막 이때 이제 천안함 사태가 좀 일어나기도 했고요. 북한 도발이 이제 2분기에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이어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5월 6월 모내기 시즌 전에 좀 비교적 좀 한가한 시즌, 그러면서 이제 활동하기 좋은 시점에 이제 도발이라든가 이런 행동을 좀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북한 사정상 농번기 때는 이슈 만드는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2분기가 아니더라도 추수라든가 아니면 수확이 끝난 한 10월 이후 10월, 11월 농번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나무위키에 북한 도발 관련 검색하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런 변수들을 참조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고서부터는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되었는데, 축구 자체가 싫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월드컵 시즌에 주가가 약세라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해당 없지만 2분기에는 지방선거와 총선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 이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짝수의 증시가 이 시기에는 좀 더 안 좋습니다. 2분기에 활동성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증시에 직접적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역기저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상장 기업들은 매 분기별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시기가 4분기인데 연말 결산 사업 보고서와 함께 감사 보고서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았더라도 감사 보고서 적정을 받기 위해 다소 무리를 하는 회사도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결산 실적이 일반 분기보다 좀 중요합니다.
정부 예산이나 광고 예산 등은 이듬해 삭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집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4분기에 정부 정책 홍보 효과 광고도 많이 붙고 전반적으로 광고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엽기저 효과로 1분기 실적에 영향을 받는 기업도 꽤 되고 1분기 실적은 대기업의 경우 4월부터 발표를 하지만 대다수 상장업체가 5월 중순 정도에 발표를 합니다. 보면 이때 증시가 크게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2분기 증시 조정의 특성에 대해 좀 정리를 해봤고 2019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적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을 했고 올해는 10% 가깝게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되고 52시간 근무제가 지금까지 좀 유예가 되다가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정책적 효과가 옳고 그름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고임금 인력 기반 R&D가 주가 되는 이제 회사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상장 중소 중견업체들은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건비 증가에 영향을 받고 그렇지 않고 이제 산업 생태계 상위에 위치한 회사라도 전반적으로 납품 단가나 하청 단가 인상 요인이 있어가지고 가격 인상을 제때 했거나 인력 구조 조정, 자동화 등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에 잠깐 얘기했던 유류세 인하도 5월 9일부터 감소되어 8월 정도면 전면 축소되는데 이 또한 기업 원가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택배비도 27년 만에 인상이 되고 택시비도 오르고 인건비 및 유가 인상으로 인해 도시가스나 전기요금, 각종 공급요금 인상도 사실은 좀 지금 시점에서 단행을 해야 되는 시점이긴 한데 아마도 내년도 총선 이슈가 있다 보니까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공기업 부채 및 재정 적자 문제는 내년 이후 이슈가 커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작년과는 다를 가능성, 하반기에 좀 나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작년도 상반기에 원가 인상 요인이 있었고 기업 환경이 나빠진 건 올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작년에 하반기까지 이어지며 크게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작년 미국 무역 분쟁 이슈가 커진 부분도 있었고 남북 경협이 2분기 6월 정도에 전면 중단이 됐고 반도체를 제외한 전반적인 기업 실적 악화 등이 영향이 큰 상황에서 내수 침체가 극대화되면서 81년 세수 통계 집계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법인세 세수가 부가세를 넘어섰습니다. 내수 침체가 생각보다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작년 상반기부터 조짐이 보였으나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이렇다 할 경기부양 정책을 쓰지는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정책을 안 쓴 게 아니라 썼던 정책 기업에는 효과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을 잡기 위한 정책, SOC 축소 정책을 펴오다가 올해 들어 GTX 조기 착공이나 3기 신도시를 긴급 발표했는데 부동산 버블을 잡으려는 목적보다는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타 면제라는 강수까지 뒀는데 하반기 이후 GTX나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토지보상금이 풀리고 공사가 시작되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측면에 있어서 증시에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총선을 감안할 때 현 정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경기 침체이다 보니 이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인데 미중 무역 분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많아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미중 무역 분쟁이 없었으면 작년과 올해 증시는 좋았고 중국이나 한국이 2000년대처럼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미국과 동조해서 성장했을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 시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국의 고도 성장 후유증으로 인한 부실이나 문제에 대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처럼 분쟁 방식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2016년에 사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중국 그림자 금융 문제라든가 중국 신도시 버블 붕괴 후유증, 중국 과잉 생산 문제, 기업 부실 문제가 증시에 종종 영향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부실이 정리되고 구조조정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지나면 시진핑 정권이 지속되느냐, 교체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2000년대 이후 한동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국내 기업에 한동안 큰 세를 줬다면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악재의 영향이 더 커진 부분을 한동안 감안해야겠습니다. 사람마다 투자 포인트가 달라서 시중 유동성을 매우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지금 장세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기업 실적 증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실적 기반의 투자자라면 한동안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이런 상황에서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낸다거나 이슈가 발생하면 더 주목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종목을 찾아내기 위해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선글라스를 한번 껴봤는데 눈이 나빠져서도 아니고 날이 더워져서 써본 건 아니고
그렇다고 장이 폭락해서 쓴 것도 아니고 요즘 뜨고 계신 투자 유튜버 알머리 제이슨님이 제 채널 로고를 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알머리 제이슨님은 가치 투자 기반의 훌륭한 투자자이고 투자에 있어 유익한 영상도 많이 만들어주고 계시지만 그 전에 삼성전자 UX 디자이너 출신으로 영상 디자인 관련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즐겁게 투자하고 성장하는 투자자 되세요.